설명은 다 해드려서 입력 방법 위주로만 보면 되는데, 그 다음은 이제 불공 차례입니다. 불공은 유형이 4가지가 나왔는데 정리하고 유형 하나씩만 해보겠습니다. 54번 불공 2페이지예요. 54번 불공이 되려면 일단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이제 매입 쪽이니까 뭔가를 받을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리고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해야 되죠.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다 그러면 불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만 불공이 되고요.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건 토지의 자본적 지출, 이걸 첫 번째로 넣어놨고, 두 번째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수입, 유지, 임차.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서. 두 번째가 자동차였고요. 그냥 자동차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여기서는 접대로 넣었네요. 세 번째를 접대로 했고, 네 번째가 사업 구간. 이렇게 4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불공 유형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다 아시니까요. 그럼 첫 번째 유형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었는데, 여기서는 27번부터 31번까지잖아요. 27번부터 31번까지. 그래서 얘네들은 계정 과목이 다 토지예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그래서 대표로 한 문제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27번 한 개만 해볼게요. 27번은 11월 8일. 네, 유형은 세금계산서 받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불공이죠. 54번. 그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품목에다가 답을 미리 적어놓자고 한 거였거든요. 일단 답이 토지니까 토지라고 쓸 거고, 수량 단가는 없고요. 공급가액은 1,500만 원을 쓸 겁니다. 그러면 이걸 쓰느라 1,500 플러스 150만 원을 썼다는 소린데, 이 150만 원은 못 돌려받는 거죠, 이제. 거래처는 아무거나 쓰시고. 그 다음에 전자는 세금계산서에는 계산서 이름이 들어가니까 전자 맞죠?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자 다음에는 왼쪽 밑으로 내려와진다고 했거든요. 여기 불공제 사유를 또 골라줘야 돼요. 그래서 F2번을 누르신 다음에 불공제 사유 중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지금 6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이렇게 하면 붕괴로 다시 올라와지고요. 여기서는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3번 혼합을 골라서
혼합을 골라주세요. 그러면 밑에 기본값이 원재료로 되거든요. 사온 거는. 근데 토지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153번을 클릭을 해서 F2번을 누르고 토지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써놓고 답을 써놓고 보고 베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밑에 대변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대변은 당좌 예금인데 4번 대변 쓰고 당좌 예금. 네, 이렇게 해서 5개 중에 대표로 27번만 해봤고요. 그 토지의 자본적 지출 이것까지 골라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주제는 32번부터 37번까지가 자동차, 승용차 이 정도죠. 32번부터 37번까지가 여기에 다 걸려 있는데 그 안에 구입, 유지, 임차가 또 따로 있었죠. 네, 그건 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때 불공 유형의 특징은 뭐냐면 분명히 1500을 써서 1500, 150이 됐었는데 밑에 보면 부가세가 없습니다. 원래 부가세가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원재료를 샀다고 가정을 하면 원재료 1500에 뭐 이런 식으로 써지거든요.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은 뭐냐? 내가 낸 부가세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150은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빌려준 돈 이 정도 느낌이라서. 그럼 내가 지금 당장 1650은 됐지만 150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원재료는 1500만 원짜리를 사게 되는 거죠. 근데 불공이라고 하면 150을 냈지만 못 돌려받는 거랬죠. 그러니까 못 돌려받으니까 그 위에 계정 과목에 추가가 돼버려요. 금액이 못 돌려받는다는 소리지. 그래서 불공은 자동 세팅이 되기 때문에 불공 유형만 잘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32번 아니다, 얘는 그거 해야 되는데 33번 33번은 33번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얘는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거든요. 33번은 중요 표시를 해두시고 얘랑 비교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번호를 써놓을게요. 어, 56번이라고 써놓을게요. 56번 33번 밑에다가 56번. 어, 56번이 16페이지에 있는데 얘도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거든요. 56번에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유형이 수입이다. 이거 좀 쉬운 편이란 말이죠. 수입 세금 계산서니까 수입이다. 근데 33번도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수입이 아니라 불공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수입 세금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라서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를 샀잖아요. 자동차는 불공제 사유였으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한 문제인 거죠. 33번이.
그러면 한번 그 33번을 수입으로 했을 때랑 불공으로 했을 때 차이를 좀 볼게요.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33번은 11월 11일이에요. 유형을 수입으로 먼저 해볼게요. 수입이라고 가정하고 유형을 55번이 수입이거든요. 유형에 55를 쓰고 품목에 차량 운반구 이렇게 써볼까요? 차량 운반구 공급가액은 8,800 이렇게 써봅시다. 과세 표준 8,800. 그리고 거래처는 세관장. 수입은 세관장인데 세관장 있으시면 쓰고 없으면 아무거나. 그리고 전자로 받았습니다. 전자는 1번. 그리고 분계는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혼합 한번 혼합을 써서 대변에 당과 예금 이렇게 쓰면 되는데 수입 유형을 고르면 부가세밖에 안 되죠. 그 이유는 수입을 했을 때 이 물건값은 따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관장이 통과시키면서 부가세만 요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밖에 안 떠요. 수입은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불공이잖아요. 부가세 못 돌려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부가세 대급금이 있다는 소리는 이 금액을 돌려받는다는 소리죠. 그럼 이걸 유형을 바꿔야 되잖아요. 54번 불공으로 55번 수입 적혀있던 자리를 다시 클릭을 해서 54번으로 바꿔보세요. 금액은 똑같이 가죠. 그러면 여기서는 불공제 사유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불공제 사유 F2번 눌러서 자동차가 3번이거든요. 비영업용 소형금융 자동차. 그러니까 문구를 정확히 알 필요는 없는 게 검색해서 봐도 되니까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비영업용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분계 이것도 혼합으로 한번 가볼까요? 혼합 한번. 자 그러면 여기서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입으로 했을 때는 알아서 부가가치세만 떴잖아요. 880 그걸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으로 썼는데 지금은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못 돌려받는 거거든요. 못 돌려받아. 그래서 9,680이 아니라 880이에요. 일단 그럼 일단 계정 과목이 차량 운반구인 건 맞아요. 왜냐면 이 880을 못 돌려받으니까 880이 자동차 값에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원재료를 차량 운반구로 바꾸는 건 맞아요. 부가세 대급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액이 88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차량 운반구 8,800 당좌예금이라고 치면 총 금액이 9,680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면 8,800에 부가세 대급금 880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못 돌려받는 경우는 이 880이 그냥 차량 운반구에 플러스 되는 겁니다. 못 돌려받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같이 쓰면 좀 덜 헷갈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그냥 따로따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값 8,800 따로 그리고 부가세 880 따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880이 지금 따로 나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인 거죠. 불공제니까. 33번은 수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33번에서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할 것. 근데 이게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을 때는 당연한 거라는 거지.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을 때는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입이면 저절로 되는데 불공을 찍으면 그게 저절로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금액도 바꿔줘야 되고 하니까 좀 어려운 문제인 거지. 그래서 수입을 먼저 풀고 얘를 풀면 좀 더 매끄럽게 복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 유형을 보고. 그래서 수입을 먼저 보여드리고 불공을 찍어서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계정 과목도 바꾸고 금액도 바꾸고. 그다음에 대변은 당연히 얘기해 줬죠. 네, 이렇게 해서 33번을 풀어봤습니다. 좀 특이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 자동차는 네, 이렇게 이 문제로 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 유형이 38번이죠. 38번은 접대였습니다. 은 접대. 얘는 계정 과목이 그냥 접대비이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39번은 한번 해볼게요. 39번은 사업 무관인데 얘는 그 돈을 대표한테 빌려준 거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거든요. 한번 어떻게 할지 해볼게요. 39번은 10월 17일 10월 17일 유형은 세금 계산서 받았고 사업 무관은 불공제 사유니까 54번 불공이고 품목은 여기선 냉난방기를 샀다고는 하지만 사실 회사로 냉난방기가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대표가 이 돈을 가져간 걸로 봐야 되죠. 그래서 대표한테 임시로 지급했다 해서 가지급금을 쓴다는 거예요. 품목에 가지급금이라고 써놓고 그리고 공급가액은 330만 원을 쓰면 33만 원이 별도로 붙겠죠. 330만 원이라고 쓸게요. 근데 만약에 330만 원에 부가가치세 포함 이렇게 써 있었다면 3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죠. 잘 보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때 거래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자마트로 해야 맞죠. 거래처가. 왜냐면 전자마트한테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전자마트라고 골라주시고 없겠지만 아무거나 고르시고 전자 받았습니다. 전자 받았어요. 전자 1번. 그리고 밑에 불공제 사유.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무관 2번 딱 돼 있네요. 기본값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수출. 그 다음에 분계로 올라가 보면 당좌수표 지급했으니까 혼합 하시면 되거든요. 혼합. 원재료는 153을 가지급금으로 묶어주시고 그러면 위에서는 전자마트를 골랐었잖아요. 근데 이 가지급금의 대상이 전자마트인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대표이사 이름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서는 뭐 그런 말은 없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대표이사 해서 달아놔야 된다는 뜻이지. 왜냐면 대표이사한테 363만 원을 빌려준 거니까.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는 전자마트한테 받았지만 돈은 대표이사한테 갔다 이 느낌이죠. 그래서 대변에
집에 뭐 산 경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뭐 불공은 이 정도. 불공제 사유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은 매입 과세인데 매입 과세 얘는 51번 매입 과세가 되려면 1번 세금 계산서를 받을 것, 세금 계산서 수취할 것. 두 번째, 매입세 불공제 사유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공과 정반대인 거지 그냥. 불공이 되려면 세금 계산서를 받되 매입세 불공제 사유여야 되잖아요. 불공제 사유니까 불공이지. 근데 51번 과세는 매입세 불공제 사유가 아니다. 그래야 돌려받지 부가세를. 그래서 결론은 불공이 아니면 된다. 이게 아니면 불공제 사유 아니니까 부가세 빼주겠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불공만 제대로 하면 매입 과세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례들 중에 어떤 게 있나 쭉 훑어볼게요. 그냥 개정 과목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그냥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입력을 다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걸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40번이 첫 번째 문제인데 40번에 원재료 나왔죠? 원재료 불공제 사유 아니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받았죠. 그러면 과세지.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41번 41번도 원재료 샀어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얘도 똑같죠. 근데 이쪽에서 좀 신경 쓰실 거는 그 두 번째 줄에 약소금을 배서하여 지급했다니까 배서양도죠. 배서양도 이렇게 써놓고 배서양도는 내가 양아치입니다. 남한테 받은 어음을 줘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래처가 개포 거거든요. 개포 이런 걸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얘는 배서양도 이거 잘 나온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41번. (41번에) 9월 25일 유형은 51번 과세고요. 품목은 원재료입니다. 수량 단가는 각각 나와 있죠. 수량이 1000개, 단가가 25,000. 거래처는 여기서는 용산이에요. 용산한테 원재료를 샀다. 그 말은 용산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전자는 받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전자 1번으로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결제를 어음으로 했어요. 어음. 그러면 여기서 어음을 우리가 직접 발행해서 주는 거면 지급어음이에요. 원재료에 대해서 어음을 발행해서 주면. 근데 남한테 받았던 어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받았을 때 계정 과목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 보관 중인 개포의 약속어음이니까 이건 그때 당시에 받을 어음이라고 썼을 겁니다. 제품을 팔고 약속어음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쟤한테 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받으러 온 개포 거를 줘버리니까 대변으로 빼는 거죠. 그리고 잔액은 2,750 중에 1,000 빼면 1,750인데 그건 약속어음을 발행했죠. 그럼 이것도 지급어음이야.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에는 어음이 2,750이라고 써 있거든요. 왜냐면 진짜로 어음으로 2,750 준 건 맞아요. 근데 1,000은 배서양도고 1,750은 내가 발행해서 준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개정 과목 전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밑에 결제 수단이. 공개는 한번 혼합으로 가야겠죠. 두 개니까. 원재료는 그대로 두시고 밑에 대변으로 바로 내려가서 4번이죠. 4번 대변 F2번 그리고 일단 받으러움부터 빼줘야 돼요. 받으러움. 근데 이때 받으러움을 쓰면 위에 용산을 써놨기 때문에 받으러움에도 거래처가 용산이라고 뜨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포한테 받은 어음을 줘야 되는 거죠. 개포로 바꿉니다. 그리고 금액도 1,000만 원으로 바꿔야 돼요. 개포한테 받을 수 있는 어음을 쟤한테 줘버렸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대변에서 지급어음 또 써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지급어음은 내가 직접 발행을 해준 거기 때문에 1,750만 원을 용산한테 줘야 될 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원재료를 사고 있잖아요. 원재료에 대한 어음을 직접 발행해주면 지급어음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원재료가 아니야. 그래서 뭐 비품이다. 만약에 이게 비품이면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이 되죠. 원재료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걸로 장난을 지금 치고 싶었던 거예요. 어음을 발행해서 줄 때 원재료면 지급어음이 되고 원재료가 아닌 거면 미지급금이 되는 거 알고 있냐 이거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어요. 1,000만 원짜리 어음 준 거 있잖아요. 배서양도 얘는 원재료를 사든 비품을 사든 안 바뀝니다.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41번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 개를 넣어놨는데 제가 강조한 문제들은 좀 자주 보셔야 되는 겁니다. 헷갈리는 것들이라서. 네, 41번은 조금 구조가 복잡했고 그 다음은 42번도 봐야 돼요. 이번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좀 낚을 만한 주제가 수입입니다. 수입.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수입이 성립을 하려면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수입 세금 계산서를 말을 한 게 아니라 회사는 일부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다라고만 말을 해요. 그럼 이건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원재료를 수입해 쓰고 있는 상태다 이런 느낌이죠. 지금 수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재료를 수입해서 쓰는 회사입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세금 계산서 받았죠. 그래서 얘는 수입은 아니에요. 수입 세금 계산서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수입 원재료의 통관 비용이죠.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봐야 하는 게 뭐냐면 수입할 때 이제 섞이면 헷갈리죠. 만약에 우리가 원재료를 1000만원짜리를 산다고 해볼게요. 원재료 1000만원짜리 사요. 부가가치세가 100만원인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부가세 대급금은 내가 상대방한테 부가세를 맡겨놓는데 상대가 내 대신에 내준다, 대급해준다,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인 거죠. 원재료 1000만원짜리를 수입을 해도 부가세 100만원을 내고 100만원을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0만원에 대해서는 55원 수입 유형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세관장한테 100만원을 내면서 1100만원 써진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지.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통관 비용이에요. 통관 수수료. 통관 수수료랑 운송료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별개라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원재료 1000만원짜리 별개고 통관 수수료 또 따로 줘야 되잖아요. 운송료도 따로 줘야겠고. 우리는 그냥 별개란 소리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가세가 또 따로따로 붙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12만원 부가세 이것도 또 있죠. 따로 있죠. 얘도. 그다음에 운송료 3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때 이 통관 수수료랑 운송료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51번 과세 쪽으로 빠지는 거죠. 수입 세금 계산서가 아니니까요. 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건 원재료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따로 주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요. 네, 통관수수료랑 운송료 같은 경우는 이걸 수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입하는 과정 중에 따로 부가세를 또 내는 상황이 있는 거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계정 과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1000만원은 당연히 원재료죠. 원재료니까. 근데 이 통관 수수료랑 운송료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 수수료 비용 이런 거 쓰고 있으면 안 돼요. 둘 다 원재료예요. 계정 과목이. 그래서 42번의 계정 과목은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취득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원재료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항목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복수거래는 혹시 되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복수거래가 되려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품목이 두 개여야 된다. 그러니까 품목이 복수여야 되는데 그건 맞죠. 그 다음에 금액도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맞긴 맞죠. 근데 얘는 따로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둘 다 원재료잖아요. 둘 다 원재료인데 굳이 원재료 12, 원재료 35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복수거래를 써도 상관은 없지. 근데 쓸 이유가 없다 정도의 느낌이네요. 이유를 알고 있으면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그냥 쓰면 됩니다. 51번 과세로. 42번은 12월 10일 유형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불공제 사유는 또 아니죠. 51번 과세가 되고, 원재료를 그 계정 과목이 결과적으로 원재료인 거죠. 지금 원재료를 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돈을 쓰고 있는 이유가 원재료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원재료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급가액을 47만 원으로 합쳐서 써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계정 방법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다르면 달리 써줘야 되는데 합쳐서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거래처는 뭐 여기서는 또 확실한 게 수입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거래처가 세관장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전자를 받긴 받았습니다. 전자 1번이고 공개는 현금이니까 1번으로 끝낼 수 있겠네요. 네, 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아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3번은 앞에서 해봤던 문제인데 그 키워드가 반품하고 마이너스. 이 문제는 앞에서 정확히 반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번호만 적어볼게요. 얘는 9번 문제라고 써놓으면 되겠네요. 43번 밑에다가 9번 이렇게 써놓을게요. 9번. 9번이랑 43번은 정확히 반대예요. 그래서 9번 해보고 43번 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살 때냐 팔 때냐만 차이가 있고 정확히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13페이지인데요. 13페이지는 44번인데 44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세금계산서 받았고 차 샀는데요. 차가 배기량이 998이에요. 1000cc 안 넘죠. 그럼 얘는 불공제 사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입 과세가 되는 거예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차량을 인수하면서 취득세 4만원이랑 번호판 부착 등 재비용 5만원을 또 따로 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또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차 사는 거랑 취득세랑 번호판 내는 거는 거래처 자체가 다릅니다. 취득세를 자동차 회사에 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달라서 이걸 한 문제에 꾸겨 넣으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런 문제를 많이 내니까 얘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면 이 취득세 4만원이랑 번호판 부착 비용 5만원은 차를 내 걸로 만드는 중에 내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계정 과목이 차량 운반금다 이거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는 입력상의 특징이 중요하니까 한번 써볼게요. 44번 이것도 입력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서 10월 11일 유형은 51번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배기량이 1998cc였으면 매입 불공으로 빠지는 거예요. 품목은 차량 운반으로 쓰겠습니다. 공급가액은 1,350만 원이라고 쓸게요. 거래처는 아무거나 쓰시고 전자 받았습니다. 전자 1번. 중개는 여기서는 자동차랑 그 번호판 따로따로 봐주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자동차는 현금 485만 원이랑 외상 1000만 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차 자체로도 혼합이고요. 그럼 일단 혼합을 찍어볼게요. 혼합.
얘는 어떻게 밑에서 바꿔줘야 되냐라고 하면 일단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운반부잖아요. 153번을 클릭을 하셔서 F2번 차량 운반부 일단 바꿔주고요. 그러면 1350 됐고 이제 대변으로 내려갑니다. 내려서 4번 대변 F2번 해서 일단 현금 485만 원 이렇게 쓸까요? 현금 485만 원. 그리고 또 대변 한 개 더 만들어서 미지급금 인데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자동차에 대한 건 끝나거든요. 근데 9만 원 더 냈죠. 현금으로. 그리고 그 9만 원은 차량 운반부에 더해지죠. 그럼 그걸 또 따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9만 원은 원래 일반 절표에 따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같이 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차량 운반부 1350만 원 있죠. 얘를 9만 원을 더해서 1359만 원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차변에 9만 원이 커졌기 때문에 대변은 9만 원이 비게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현금에다가 맞춰서 써주시면 되는 거죠. 494만 원이네. 494만 원. 네, 이렇게 9만 원씩 플러스를 해줬습니다. 차량 운반부랑 현금에 각각 5만 원씩.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를 내는 거예요. 틀리라고. 취득 부대비용 억지로 내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 9만 원 부분은 원래는 일반 절표에 써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같이 내는 경우도 덜어 있어서 한번 해봤어요. 네, 뭐 자동차를 사봤고. 다음은 45번, 46번 요거는 세트로 넣어놨거든요. 45번이랑 46번은 같은 문제예요. 기계장치거든요. 둘 다 기계장치인데 차이점만 보면은 45번은 기계장치를 샀고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51번 과세예요. 불공제 사유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결제를 어떻게 했냐니까 외상으로 했다고 돼 있죠. 외상. 그럼 기계장치는 원재료가 아니고 외상을 했으면 답이 미지급금입니다. 원재료가 아닌 물건을 외상으로 사면 미지급금입니다. 근데 46번도 기계장치를 샀어요. 기계장치. 네, 결제 방법이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주었죠. 그러면 기계장치는 원재료가 아니고 어음을 발행해서 줬다. 그럼 이때 답도 미지급금이죠. 지급어음 쓰면 안 되죠? 지급어음은 원재료 살 때만 나오니까. 그래서 45랑 46이랑 비교라고 같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45는 잘 안 틀려요. 46을 좀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어음 조심하세요. 뭐 45, 46은 그 기계를 샀을 때 둘 다 미지급금이 나온다. 외상이니까 이 정도 봤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같이 봐야 될 거는 두 문제 다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할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 해도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요거는 오늘은 못하고 일단은 표시만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게 44번 문제 아까 풀었던 거 있죠? 여기도 그 말이 있어야 돼요 사실. 왜냐면 이게 고정자산이라는 게 감가상각 자산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을 고정자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4번에 산 것도 자동차니까 얘도 고정자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44번에는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럼 이게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할 것이랑 같은 뜻이지. 고정자산인데도 아무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없어도 상관없는 말이긴 해요. 그 다음에 47번으로 한번 가보면은 47번도 47번 CCTV거든요. 여기서도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할 것이라고 나오죠. 왜냐면 CCTV 같은 경우도 쓰면서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세트로 보시면 되는데요. 전부 다 고정자산인 거지 여기는. 근데 뭐 하지 말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이 47번도 좀 중요한데 뭐 그냥 그렇게 중요하진 않네. 그래도 47번은 포인트가 뭐냐면 CCTV잖아요. 그럼 이거를 공장에다가 붙인다 그랬죠. 그럼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공장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다가 CCTV를 붙일 수도 있고 앞에 세울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뭐 공장에 붙였다고 합시다. 근데 이 CCTV를 사는 금액을 공장 가격으로 올릴 거냐? 근데 생각해보면 공장이랑 CCTV는 별개의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 CCTV는 공장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붙인다고 해도 자본적 지출은 아니에요. CCTV가 별개란 소리지. 왜냐면 서로 가치가 다르게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별개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개정 과목을 뭘로 할 거냐가 문제가 될 텐데 여기서는 설비장치 과목을 쓰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비장치를 쓰라고. 설비장치예요, 개정 과목이. 그 다음에 결제를 한번 생각해보면 330이에요, 부가세 포함해서. 근데 당일에 현금 30을 줬고 나머지는 10회에 걸쳐 매달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10달 동안 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300은 지금 안 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300은 그냥 외상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무리 길어도 오늘 돈을 줬냐 안 줬냐만 보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300만 원에 대해서는 돈을 안 줬으니까 그냥 외상이거든요. 근데 이때 CCTV가 원재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인 거지 그냥. 그러니까 미지급금은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뭐 47번은 이렇게 할부 개념이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48번입니다. 48번 문제는 여기서는 임차료랑 전기요금이 같이 나왔어요. 요거까지 해야겠다. 48번은 임차료랑 전기요금은, 그러니까 이게 별개잖아요, 두 개가. 근데 한 매로 줬어요, 세금 계산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얘는 12월 9일이고요. 우리가 임차료를 내든 공장 전기요금을 내든 부가세를 뭐 돌려받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불공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51번 과세가 되겠죠. 세금 계산 받았고, 근데 여기서 품목을 어떻게 쓸 거냐가 문제인데, 그럼 여기서도 복수거래를 써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정답인데, 그럼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품목은 한 칸에다가 두 개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대충 공장 건물 임차료 500번 임차료인데 5 임차료 등 이렇게 쓸게요. 비용은 숫자를 써야 된다 했잖아요. 공장이니까 500번 임차료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 같은 경우는 지금 440에 77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걸 100% 금액만 뭉치면 470만 원이란 말이에요. 400에 70인 거니까. 그래서 공급가액에다가 470만 원을 한번 써볼게요. 거래처는 아무거나 쓰시고, 거래처는 코드에서 F2번을 누르셔야 돼요. 공급 참여에는 해도 안 뜹니다.
그다음에 전자를 받았고 네, 붕괴는 당좌수표 발행이니까 3번 혼합해서 당좌예금을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제가 복수거래를 안 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밑에서 해결이 되냐면 지금 원재료 470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 원재료를 500번 임차료로 바꿔볼게요. 500번 임차료로. 그리고 금액을 400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을 또 만들어요. 차변을 또 만들고 공장 전기요금 했거든요. 공장 전기요금은 전력비 500번을 써요. 전력비 500번. 그럼 얘가 70만 원 되겠죠. 그러면 밑에서 계정 과목을 금액으로 그냥 쪼개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복수거래를 딱히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복수거래를 언제 썼었는지 생각해보면 그 정확히 따지면 우리 제품 매출에서 해봤었거든요. 잠깐 보고 올게요. 5번 문제가 복수거래였어요. 5번 문제가 5번 문제가 3페이지에 있거든요. 3페이지 5번에서는 복수거래를 써야만 했어요. 왜 그랬냐면 얘도 지금 품목이 두 개고 단가가 다른데 얘는 수량 단가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계산을 해줘야만 하거든요. 얘가. 근데 지금은 400이랑 70을 우리가 뭐 계산 못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굳이 안 써도 된다고요. 여기서 계산이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5번 문제는 솔직히 내가 하기 좀 그렇거든요. 맡기면 되지. 복수거래를 써서 그 정도 차이인 거예요. 혹시 헷갈리실까봐 설명을 드렸고, 그럼 얘는 대변에 당좌예금으로 끝내면 되는 거죠. 당좌예금. 네, 뭐 끝내려 했는데 끝도 없군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네, 내일 좀 빠르게 정리를 해서 끝내야겠습니다. 진도를 빨리 빼야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